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가을비는 마치 하늘이 숨겨둔 비밀을 쏟아내듯 거세었습니다. 은영 씨는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에 우산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것이 비에 젖지 않도록 가슴께에 바짝 품은 채였습니다. 아이고, 하필 오늘 이런 비가 다 내리네. 은영 씨는 잠시 길가의 작은 지붕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품에 안은 사진을 꺼내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 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2살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 사진을 바라보며 은영 씨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6개월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집 안을 맴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영아, 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어제 저녁 오랜 친구 미경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미경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일하며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모임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언니, 저기 계셨네요. 멀리서 우산을 든 미경 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경아, 고마워라. 하필 우산도 없이 나와서. 어머, 은영 언니 많이 젖으셨네요. 얼른 들어가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셔야겠어요. 두 사람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은영 씨의 어깨는 이미 비에 젖어 있었지만 가슴에 품은 사진만큼은 마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모임에 좋은 분들 많이 오신대요. 다들 은영 언니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난 좀 걱정되네. 나이 먹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우리가 몇 살이라고 그러세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화센터 입구에 도착하자 은영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경아, 네, 언니, 난 말이야.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미경 씨는 은영 씨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어색한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젊었을 땐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되는 것처럼요. 은영 씨는 다시 한번 품속의 사진을 만져보았습니다. 40년 전의 그 설렘이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은영 씨를 반겼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은영 씨와 비슷한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봄을 맞이하러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젖은 어깨만큼이나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봄이요. 저도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은영 씨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3층 대강당은 포근한 조명 아래 335 모여있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은영 씨는 미경 씨의 안내를 받아 입구에 들어서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쪽에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미경 씨가 환한 미소로 다른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동안 은영 씨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글씨와 함께 다양한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경아, 저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처음 오신 분들이야? 아니요. 저기 계신 박 선생님은 작년부터 나오셨어요. 퇴직하시고 수채화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전시회도 여시게 됐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은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네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아, 네. 저는 박은영이에요. 춘자 씨는 은영 씨의 나이 또래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은영 씨도 퇴직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6개월 전에 교직에서 퇴직했어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춘자 씨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니까 처음엔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죠. 미경 씨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씨는 자리에 앉아 미경 씨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채화, 도자기 공예, 독서 토론, 그리고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야에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옆자리의 순자 씨가 은영 씨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은영 씨, 혹시 독서 토론에 관심 있으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아,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같이 해볼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살짝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은영 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분이 이번에 새로 오신 문학 강사님이세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라고 해요. 미경 씨의 설명에 은영 씨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의 차분한 걸음걸이와 지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볼까요? 새로 오신 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영 씨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은영 씨. 우리 모두 처음엔 그랬어요. 춘자 씨가 은영 씨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은영 씨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입니다. 6개월 전에 고등학교 교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과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참가자들이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고 그 순간 은영 씨는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강당 안은 따뜻한 온기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영 씨의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은영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문득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미경 씨가 소개했던 문학 강사님이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은영 씨는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방금 자기소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셨다고요? 네, 국어를 가르쳤어요. 준호 씨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준호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이런 날엔 특히 시상이 떠올라요.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은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비 오는 날이면 시적인 감성이 물씬 드는데 선생님께서도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역시 국어 선생님이셨네요. 이런 감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다니 반갑네요.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때 미경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두 분 벌써 이야기 나누고 계시네요. 준호 선생님, 이번 독서 토론 모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분들과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요. 미경 씨는 은영 씨를 바라보며 윙크했습니다. 은영 언니 독서 토론 모임 신청하셨죠. 준호 선생님께서 이번에 인생의 의미를 다룬 소설로 시작하신대요. 은영 씨는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은 깊이 있는 소설을 읽은 지가 오래돼서 걱정 마세요.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삶의 희망과 용기를 다룬 작품이래요. 준호 씨의 말에 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매년 같은 책을 다르게 느꼈으니까요. 창밖의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는 문득 아침에 품고 왔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특별한 걸 가지고 왔어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40년 전 제 모습이에요. 왜 이걸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준호 씨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도 좋지만 지금의 모습은 더 의미 있어 보이네요.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지혜와 품격이 느껴지거든요. 은영 씨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주 독서 토론이 기대되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진지한 문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당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가 다시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각 모임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모임은 이쪽 작은 강의실로 와주세요. 은영 씨는 순자 씨와 함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가슴 한켠에서 잔잔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은영 씨, 왠지 좋은 예감이 드네요. 순자 씨의 말에 은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이 모임에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영 씨는 이것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듯이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독서 토론 모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날씨도 좋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어머, 은영 씨 제일 먼저 오셨네요. 작은 강의실에는 준호 씨가 이미 와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 교통이 좋았나 봐요. 은영 씨는 살짝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소설 읽어보셨어요? 준호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읽었어요. 노인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특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부분에서 준호 씨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대학에서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일 강의하던 교수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그때 순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밖이 참 좋네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곧이어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준호 씨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한 노인의 도전과 희망을 다룬 이 소설이 지금 우리 모두가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 노인이 오랜 시간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가 놀라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준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관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순자 씨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는 주인공 노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 나이에도 늘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토론이 깊어질수록 은영 씨는 준호 씨의 진행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습니다. 은영 선생님, 교직 생활에서는 이런 도전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학생들에게 이런 류의 소설을 설명할 때 주로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만 접근했는데요. 이제 제 나이가 되어 다시 보니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되네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의 고독과 희망이라는 측면에서요. 맞아요. 같은 책도 있는 사람의 나이와 경험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죠. 토론이 끝나갈 무렵 준호 씨가 다음 모임을 위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다룬 내용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과 닮아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은영 씨는 문득 이 모임이 자신의 새로운 삶에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준호 씨가 은영 씨를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의견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특히 선생님의 진행 방식이. 은영 씨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살짝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문화센터를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은영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봐요. 두 사람의 인사가 오후의 햇살 속에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독서 토론 모임이 거듭될수록 은영 씨와 준호 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종종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토론에서 하신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은영 씨는 따뜻한 카페라테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아, 이제 그냥 편하게 준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준호 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봄날의 오후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은영 씨는 왜 교사가 되셨어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 즐거움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나 봐요. 준호 씨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문학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어서 교수가 됐죠. 주말에는 가끔 서울의 문화공간들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보고 북촌의 전통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전통차가 참 좋네요. 은영 씨가 차향을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은퇴하고 나서야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은영 씨는 시 쓰기를 취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엔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거든요. 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가끔 이런 감정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영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은영 씨는 준호 씨와 함께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은영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 씨, 여기서 뵐 줄은.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요. 벌써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시네요. 미선 씨라는 여성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참 빠르시네요. 미선 씨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은영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선 씨, 이건 오해예요. 준호 씨가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미선 씨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은영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아직 이혼하지 않으신 건가요? 은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사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은영 씨의 눈에 실망감이 깃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영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 있고 싶네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은영 씨,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주세요.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은영 씨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 씨는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은영 씨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한강공원의 저녁 무렵, 은영 씨는 준호 씨의 연락을 받고 마지막 대화를 위해 나왔습니다. 강물은 붉은 노을을 담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벤치에 앉으며 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들어볼게요. 은영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년 전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하지만 저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혼 절차를 미뤄왔어요. 은영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그게 핑계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죠. 강변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은영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 용기가 또 다른 실수를 만들었네요. 준호 씨,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도 많이 설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준호 씨가 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은영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씨의 순수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알게 됐으니까요. 둘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자전거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아이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잘 되길 바랄게요. 은영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센터 모임은 계속 나오실 건가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계속 나올 거예요. 그곳에서 찾은 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노을이 완전히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이 순간 오히려 더 깊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은영 씨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영 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날의 황혼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영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인가. 책장에서 독서 모임 때 읽었던 소설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책갈피 사이에는 준호 씨가 써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지요. 그의 정갈한 글씨를 보며 은영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경 씨였습니다. 은영 언니, 잘 계셨어요? 요즘 모임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미경아, 난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선생님 일은 들었어요. 언니가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 처음엔 정말 화가 났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돼. 은영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우리 내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커피 한잔 하면서. 다음 날 두 사람은 단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나도 이런 감정이 올바른 건지 고민이 많았어. 은영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언니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결정했어. 모임은 계속 나갈 거야. 하지만 준호 씨와는 여기서 멈춰야겠어. 현명한 결정이에요, 언니. 미경 씨가 은영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은영 씨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그 시작은 올바른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경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언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요. 봄비는 계속 내렸지만 은영 씨의 마음은 이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문화센터 마지막 수업 날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은 아직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 씨. 준호 씨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영 씨는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네요. 준호 씨가 책상에 책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은영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은영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영 씨, 다음 분기도 계속하시죠? 순자 씨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제 이 시간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이 됐으니까요.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은영 씨는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은영 씨,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 결혼식이 다음 주예요.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은영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란 게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법도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랑 불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책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이제 좋은 독서 모임 친구로 지내요. 은영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각자의 길로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가벼운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봄날의 끝자락,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달 후, 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 은영 씨는 오랜만에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옷장 구석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사진. 봄날 문화센터에 처음 가져갔던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경 씨였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합창단을 만든대요. 언니도 같이 하실래요? 은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재미있겠네. 난 항상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잖아. 역시 우리 언니야. 내일 한번 둘러보러 가요. 미경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취미도 생기겠네. 그때 순자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 씨, 다음 주부터 새로운 독서 모임 시작하는 거 아시죠? 이번엔 시 낭송도 한다네요. 네, 벌써 신청했어요. 이번엔 제가 시 하나 준비해 가려고요. 은영 씨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다가 은영 씨는 문득 준호 씨 딸의 결혼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네. 은영 씨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의 봄을 시작할 때인가 봐. 책상 위에는 새로 신청한 합창단 일정표와 독서 모임 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은 이제 앨범 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볼 거야. 은영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은영 씨의 마음 속에도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사진 속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듯이 봄날의 끝자락에서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과 설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은영 씨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이 비록 씁쓸한 결말을 맺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자아와 새로운 희망은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